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대서사시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타고난 기지와 사교술, 세련된 문체로 문단과 사교계의 총알아 불렸던 시인 오비디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눈밖에나 흑해 연안으로 유배되고 끝내 귀국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만다. 오비디우스가 유배 생활 중 완성한 필생의 역작 변신 이야기. 세계의 탄생에서 로마가 건국될 때까지 수백 개의 영웅담과 전설을 모아 변신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엮어낸 대서사시이다. 오늘날 그리스 로마 신화로 전해지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변신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책인데, 유배 중이던 오비디우스는 변신 이야기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길잡이라 불리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 사랑에 빠지고 미워하고 배신하고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비디우스는 네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변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EBS 특별기획 통찰,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통해 격동의 시대, 변화가 인간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찰해보고자 한다.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상근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수 교수님과 함께 신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국을 대표하는 산해경 공부를 했죠. 오늘은 서양,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대표하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입니다. 메타모르포시스,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폴로가 다포네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다포네는 떡갈나무로 변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왜 오비디우스는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긴 책을 쓰게 된 것일까요?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아주 특별한 점은요, 저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신 이야기의 저자 오비디우스도 정확한 역사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술모나라고 로마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코르비누스라는 사람이 이 오비디우스를 데려다가 후원해 주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황제부터 귀족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예술가와 작가들을 후원해서 그들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에케나스라는 분이십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요, 이 마에케나스라는 귀족이 호라티우스라는 작가를 후원해서 풍자시를 읽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여기서 메세나 운동, 부유한 분들이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해주는 이제 이런 전통이 서구에, 또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비디우스는 특별히 누구의 후원을 받았을까요? 이 귀족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왕실 작가였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문필로 명성을 남겼으며 수많은 책으로 이제 그야말로 로마의 지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은 주로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여걸들의 편지, 여영웅들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 사랑의 기술과 사랑의 치유란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청중들 중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여러분의 관심거리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남성과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진 여성과 교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오비디우스입니다. 조금 황당하죠? 이렇습니다. 이 책은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은 남성들이 여성을 꼬시는 법. 3장은 여성들이 남성을 꼬시는 법입니다. 어때요? 내용을 알고 싶으세요? 해드릴까요? 첫째, 남성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첫째, 일단 여성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라. 그렇죠? 여성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거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죠. 두 번째, 사랑하는 여성들에게는 많은 선물을 보내라. 선물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이성 친구로만 지내고 싶다. 연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성 관계로만 지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 세 번째. 네 번째,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을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에 빠지면은 일단 잠시 짧은 이별을 시도해라. 다만 그 이별이 너무 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3장, 여성들이 어떻게 멋진 남성을 꼬실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알고 싶으시죠? 약간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오비디우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외모를 가꾸어라. 지나친 보석은 너를 경망스럽게 보인다.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그 보석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얼굴에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화장으로 얼굴을 가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약간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좀 더 심합니다. 때로는 약간 틀리게 발음을 해라. 그렇다면 귀엽다고 할 것이다. 네, 발음을 좀 틀리게 하세요. 네, 혀 짧은 소리를 하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남성을 선택할 때는 다른 남자에게 물어보아라 라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남자들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을 평가해라. 마지막 다섯 번째, 이렇습니다. 예쁜 친구를 조심해라. 자신보다 예쁜 하녀도 곁에 두지 마라. 그들이 당신의 연인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소 경망스러운 내용이죠. 네. 어떤 사람은 이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을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이 너무나 경망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다음 책도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입니다. 헤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시련의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 했죠? 오비디우스를 참고하세요. 첫째, 다른 일에 몰두해라. 다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슬픈 음악은 듣지 마라. 괜히 라디오 듣고 슬픈 음악 들으시면 외로워집니다. 세 번째, 그녀와 혹은 그 남자와 갔던 곳은 다시는 가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왜? 옛날 생각이 떠오르니까. 자, 이것이 오비디우스가 왕궁의 후원을 받으면서 아우구스투스의 후원을 받으면서 썼던 사랑의 기술 그리고 사랑의 위로란 책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기원 후 8년에 이제 변신 이야기 초안과 로마의 축제들이라는 앞부분을 완성했던 이 오비디우스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황제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저 멀리 흑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sak풍이 불어오는 흑해로 추방당하게 됩니다. 왜 그는 이 로마에서 흑해로 추방당했을까요? 본인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 시와 잘못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는 무엇일까요? 아마 사랑의 기술이 묘사했던 그런 경망스러운 표현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제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시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법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통법을 만들었습니다. 엄격한 간통법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유지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연애를 부르짖던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시 때문에 추방될 것이다. 왜? 오비디우스 스스로 나는 시와 잘못 때문에 추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저 멀리 흑해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 땅은요, 스키타이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오비디우스가 아무리 멋진 시를 쓰고 멋진 말을 해도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시를 쓰는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흑해 연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 그곳에서 객지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읽을 때 단순하게 그리스 로마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독해낼 뿐만 아니라 그 문장 속에 그 신화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오비디우스가 하고 싶었던 말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교한 책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면도칼처럼 아주 정확한 시선으로 왜 오비디우스가 원래부터 존재하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궁중작가 오비디우스는 역사의 변화가 소용돌이치던 시대를 살았다. 로마 공화정의 전통이 끊어지고 황제가 권력을 휘두르는 제국의 통치 시대가 열리던 때였다.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거대한 대로마 제국으로 변모해가는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오비디우스. 추앙받는 궁중작가에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오비디우스는 시대의 변화가 사람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 세계의 창조, 사랑과 배신, 역사와 교훈, 영웅의 모험담 등 수많은 신화와 전설을 변신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어 써내려간 오비디우스. 그가 유배지에서 완성한 필생의 역작 변신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집대성이라 불리며 성경과 함께 서양 문화를 대표하는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다.